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사나? 라는 기분을 느꼈을 때 혹시 약간 최근에 번아웃 겪으셨어요? 엄청요. 떠올랐어. 주변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을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준 책이었어요. 북튜버시잖아요. 네, 그렇죠. 책으로 네. 좀 어려운 점을 극복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으셔서 봤더니 저랑 너무 다른 거 하나도 안 같은 거예요. 같은 북튜버인데 책장을 비교해보면 완전 그죠.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북튜버들의 인생책은 어떤 게 있을까? 실제로 그러니까 도움받은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게 만들었던 책이 있는데 그 김혜란 작가님의 비행운이라는 책이었어요. 비행운이라는 제목이 약간 양가적인 제목인데 네. 하나는 하늘에 이렇게 지나가는 비행기 따라서 생기는 구름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비행운, 행운이 아닌 것.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단편집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나다가 그 좋은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건이 틀어지고 안 좋아지게 되는 이야기들, 비행운에서 비행운이 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사나? 라는 기분을 느꼈을 때 그 소설을 읽고 이것이 인간 사는 생활의 어떤 일부구나, 이렇게 나의 구질구질함도 내 잘못이 아니구나. 약간 내 이런. 잘못도 아니고 남들도 그러고 또 언젠가는 이 비행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덜 외로웠어요, 좀 실제로. 오, 신기하다. 하나씩 말해볼까요? 어떠세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정말 꿈꾸던 만족스러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 1년에. 하필 그때 이민법이 되게 바뀌면서 받는 게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제가 2차에서 탈락을 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데 어떻게 해? 한국은 가야 되고 갑자기 2달 안에 짐을 싸야 돼. 급하다 급해.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5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2달 동안. 아쉽지 않게 여길 떠나도. 그때 제가 사막을 막 다녔거든요. 심심하니까 책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거기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거든요. LA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하나 집었는데 연금술사라는 책이 그냥 눈에 띄더라고요. 뭔 내용인지도 몰랐어. 그냥 이거 유명하다는 알아. 그거를 집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딱이다, 상황이랑.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내용이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떠나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는데 그 책을 읽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그래 나도 자아의 신화를 한번 쫓아봐도 되겠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또 한국 와가지고 좀 모험을 한 거죠. 그 책 때문에 결국에. 그 책을 읽고 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기는 해요. 그 책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로. 맞아요. 또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헛짓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이. 근데 돌아왔을 때 결국 그게 다 의미 있는 일이었잖아요. 맞아. 저도 미국에서 돌아올 때 헛짓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시간도 버린 것 같고 뭔가 친구들은 여기서 차곡차곡 되게 커리어를 잘 쌓았는데 저는 거기서 계속 막 이동하고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그 책이 참 유일한 소설. 제가 뽑는 소설. 근데 또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다, 그죠? 네네. 멋지네요. 다음 책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지 않았어요. 약간 되는 대로 사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대 후반쯤 되면서 그때 막 자기계발 열풍도 불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정착해 가는 걸 보면서 자기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들을 막 찾아서 읽고 나름대로 삶의 루틴도 세워보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 기분 아세요? 자기계발하고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나를 망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해나가려고 막 발버둥은 치는데 만족은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세운 기준에 항상 나는 미달되고 있고 미달되는? 마음의 욕심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나는 뭔가 미숙해. 더 발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나를 갈아 넣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제자리고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책을 만났냐면 알렉스 룽그라는 분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자기계발서를 만났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데 맨날 뭔가를 정해서 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일 수 있고 허용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남들이 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하고 뭐 아침에 감사일기 쓰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왜 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지켜보고
만들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자기 개발도 하라는 거죠. 주변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을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준 책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네.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추천하는 책이 왜 일하는가. 저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을 막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나? 그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왜 일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아까 똑같이 맞아요. 자기 개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프리랜서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피드백 받을 일도 많이 없고 뭔가 내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해야 될 것도 정해야 되고. 그때 저를 좀 이렇게 세팅하는데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았던 책이었어요. 자기가 결국 어디에 가닿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일하는지도 잊어버리고 근데 뭐 일은 들어오니까 그냥 천혜듯이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위해 일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안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시간 낭비하기도 쉽고 나를 깎아먹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저는 혼자서 그냥 생각하기로는 올해를 저의 그 경력에 있어서 되게 터닝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좋은 책이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딱 전환하는 시점에 도움이 될 만한?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덜 해야 할지, 어떤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 혹시 약간 최근에 번아웃 겪으셨어요? 엄청요. 떠올랐어. 저는 이 온다, 책을 온다, 내고 온다. 우울증이 걸릴 뻔했거든요, 진짜. 제가 저 진짜 책 내고 맨날 술만 마셨어요. 정말 너무 우울해서. 왜요? 저 작년에 1월에 럭키드로 나오고 그때부터 그러셨어요? 번아웃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책이 잘 돼도 번아웃을 겪으세요? 그럼요. 잘 될수록 더 걸려요. 아, 진짜요? 더 큰 걸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지? 나는 목표 이러는데 우울증을 자꾸 번아웃이라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리상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거래요. 번아웃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번아웃인지 그러네요. 모르고 버티다가 우울까지는 가버린 다음에 이제 그게 번아웃이었다는 걸 늦게 알고 우울증까지 이제 겪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딱 번아웃이었고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막아준 책이 있어요. 뭐였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사이먼 시넥의 Start with Why. 저는 그때 조금 많이 이제 독소가 좀 차 있는 상태였어요, 몸에. 삶이 힘드니까 좀 이제 뭐든지 좀 편견을 갖고 보고. 근데 이제 책도 이제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일은 해야 되니까 책은 읽어야 되고. 그 책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끝에쯤에 나온 부분이 성취와 성공 그 사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성취와 성공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배우고, 성취를 했다고 모두가 성공을 느끼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 부분도 나와요. 이 책은 그 사람이 쓴 다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네. 그 어떤 누구도 자기 묘비명에 자기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수를 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없다. 네,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좋은 엄마였는지 아빠였는지,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넣고 싶지, 내가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를 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결국에는 그 본질적인 그 관통하는 메시지는 Start with Why. 왜에서 시작하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책은 좀 소개해드릴 만할 것 같아요. 김민철 작가님의 내일로 건너가는 법.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이 동력이 된다고 또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열등감을 느끼면 많이 위축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프리랜서는 1대1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남과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하네? 저 사람 저런 능력이 있네? 그에 비해서 나는 좀 하면서 그 열등감의 늪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게 참 많이 힘들 때가 많았는데 네. 저 책을 읽으면서 나의 열등감의 대상을 동료로 생각하고 먼저 가면서 길을 넓혀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법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책에. 파도가 먼저 해안에 닿으려고 경쟁하지 않는 것처럼 같이 일하는 이 바닥의 사람들도 먼저 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흐르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서로 길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되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외롭지 않고요. 네. 와, 진짜 열등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책과 문장을 뽑아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열등감 드는 순간 떠오른 책이 역설계라는 책이거든요. 왜요? 거기서는 열등감 어떻게 말하나요? 역설계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역설계는 어떤 성공한 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역설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다시 설계해서 그걸 따라가라라는 분석이로군요. 상대에 네네네. 대한. 네. 그래서 사실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저는 거죠. 역설계를 하는 방법을 알면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뭔가 잘하는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딱 있어요. 보면 약간 걸러지는 것 같아요. 내가 따라할 수 있냐, 따라할 수 없냐. 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랑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뺏어와요. 이 사람한테서 뺏어와요. 이 사람들 뺏어와요. 근데 조립하니까 드로앤드로가 됐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점들이니까. 신기하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넘사벽이 아예 열등감도 안 느끼겠지. 근데 그거를 구별하고 보면 좀 열등이 덜한 것 같아요. 좋은 팁입니다. 정말 사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해요. 네. 내가 그래서 달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열등감을 키워드로 생각나는 책이 이름 뭐였죠? 내 일로 건너가는 법. 역설계. 어떤 시청자분은 이걸 보면서 약간 유용하지 않은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말랑한 얘기 같은데 해서 넘길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근데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이나 감정의 부침부터 겪는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책 좋아해요. 마음이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졌을 때 그런 책 읽으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난 에세이만 좋다 막 에세이만 계속 읽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 흑, 백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그레이, 좀 진한 그레이, 옅은 그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저 언니 약간 내 취향이야 약간 이러신 분들은 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백님의 책장도 추천을. 한번 슬쩍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슬쩍 한번 엿보시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